이 두 장의 하늘 사진은 1시간도 안 되는 간격으로 찍혔어요. 잘 보면 밝은 점 몇 개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죠. 아, 별은 원래 그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포일러 하자면 별은 그러지 않아요. 이건 인공우주선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사진들은 1952년에 찍혔는데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 점들은 뭘까요? 외계인이 만든 인공물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연구원이 제시한 가설 중 하나는 그래요. 그녀는 최근 1950년대 초반 사진에서 사라지는 빛의 점들을 설명하는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연구팀은 이를 일시적 발광체라고 불러요. 이건 첫 번째 팔로마, 천문대 전천 탐사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별 같은 물체들이에요. 이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천문학 프로젝트로 약 127cm짜리 망원경을 사용해서 북쪽 밤하늘의 사진판을 거의 2000장이나 만들었죠. 부정할 수 없는 건 일시적 발광체가 분명히 있었고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설명을 찾아야 했고, 그게 바로 이것들이 실제로 뭔지에 대한 4가지 큰 가설로 이어져요. 첫 번째 가설은 별이에요. 이건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이론이에요. 오늘 밤 밖에 나가서 별을 보세요. 하늘에서 어디에 있는지 잘 봐두세요. 그리고 내일 밤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몇몇 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어려워진 거죠. 구름, 안개, 습도, 심지어 밝은 달빛 같은 평범한 것들 때문에 가려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잠시 별을 숨길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50년대 저 일시적 발광체들도 별이었고 탐사가 우연히 잠깐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한 걸까요? 사실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병광성은 밝기가 오르락내리락하죠. 초신성도 있고 지나가는 소행성도 있고 활동성 은하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요. 이런 변화는 몇 분, 며칠,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시적 발광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진판에서 딱 한 번 나타났다가 그 전후에 찍은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요. 천문학자들은 30분 전에 찍은 청색 감흥 사진판에서도 못 봤어요. 6일 후에 찍은 적색 감흥 사진판에도 안 나타났고요. 이것들이 뭐였든 이상했어요. 너무 많았고 너무 빨리 사라졌거든요. 한순간 거기 있다가 다시는 안 나타나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아니에요. 별은 아닌 것 같아요. 더 가능성 있는 건 이 섬광들이 지구 궤도를 도는 물체에서 반사된 햇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가설로 이어져요. 인공위성이나 다른 인공우주선이었다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게 1950년대였어요. 우주 경쟁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였죠. 모두가 우주에 가고 싶어 했고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인공위성이었을 수 있냐고 묻는 건 당연해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팔로마 탐사 사진판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전에 찍혔어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 인공물 이론은 지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설로 넘어가요. 외계물체요. 네, 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건데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만든 거예요. 그때 돌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를 관찰하다가 어떤 이유로 지구에 착륙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황당한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 일시적 발광체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이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어요. 말 안 한 게 있는데 밝은 점들이 전부 완벽한 원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직선이나 얇은 띠로 나타났어요. 다른 때는 날카롭고 거의 별 모양이었죠. 이상한 건 이런 패턴은 평평한 표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행성 같은 일반 우주 암석은 보통 그렇게 평평하고 가공된 것 같은 면이 없어요. 이 연구는 인류가 우주선 발사 전에도 저 위에 인공적인 게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시적 발광체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오래된 보고들과 같은 시기에 나타났어요. 1952년 같은 해에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한두 건의 목격이 아니었어요. 미 공군은 그 기간 동안 총 717건의 보고를 기록했어요. 꽤 놀라운 우연의 일치죠. 하지만 외계 기술이 최종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네 번째 가설에 기울어요. 인간의 실험이요. 이 최신 연구들은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해요. 사실 일시적 발광체의 절반 이상이 핵실험 다음 날 나타났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 섬광들이 핵실험에서 나온 파편이 대기권 높이 튀어 올라간 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론도 완벽하지 않아요. 일시적 발광체들은 50분 노출 동안 이미지에 줄무늬를 남겼어요. 그게 말이 되려면 파편이 약 24시간 동안 거의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건 믿기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요. 우주에서 뭔가가 하루 종일 한 위치에 고정되려면 능동적으로 제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게 주요 설명이 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뭔가 가설이 다 떨어진 것 같죠? 이제 왜 이 일시적 발광체들이 여전히 큰 미스터리인지 알겠죠? 하지만 설명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잘못 찍힌 사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지만 들어보세요. 1950년대의 오래된 이미지들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때 하늘 사진은 오늘날 찍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죠. 이 이미지들은 사진 건판에 기록됐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훨씬 전에 밤하늘을 촬영하는 데 쓰인 감광층이 코팅된 유리판이에요. 그 시대에는 대단한 거였어요. 천문학자들이 본 걸 손으로 그리는 대신 저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건판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민감했고 손상될 수 있었고 이미지가 현대 디지털 센서로 얻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 건판에는 긁힘이나 감광층의 작은 결함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디지털화 과정에서도 원래 이미지에 없어야 할 것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갑자기 밝은 점이 보이는데 사실은 침이었을 수도 있어요. 습기도 사진 건판에 자국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자가 어느 시점에 건판 근처에서 재채기를 했다면 그게 이미지에 이상한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누군가 잘못 다뤘다면 이미지에 이상한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가장 희미한 일시적 발광체 중 일부가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건판 영역에 나타난다고 지적해요. 이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원본 건판을 현미경으로 검사해야 해요. 문제는 연구자들이 원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사본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비아로엘은 전부 이미지 오류라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 일시적 발광체 중 일부가 우연이라기엔 너무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렬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엑소프로브라는 프로젝트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하늘에서 빠르고 갑작스러운 빛의 섬광을 탐색할 망원경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시적 발광체들이 진짜라면 알아내는데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